수익을 줬다 뺏었다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던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시장 관련된 중요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최근에 방송에 연이어서 출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세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미국의 재무장관. 그는 미국이 달러 강세와 더불어 가지고 경제, 증시 강세를 위한 펀더멘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데 이어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시장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요동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또 쉴드를 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미심쩍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증시와 장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반면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할부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사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할부금을 갚는 속도, 제때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햄버거 하나 시켜 먹는 것도 할부로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시민들의 지갑이 텅텅 비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또람프의 큰 아들내미 장남 같은 경우는 가입비 7억 원 슈퍼 부자 클럽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윙클보스 트윈즈와 같은 암호화폐 인사들도 다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기사와는 정말 천지 차이인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는 세상이 다르구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좀 올려봐라 이 자식아.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의 의류 공장 같은 경우는 보이콧 차이나라는 글귀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미국에 10만 장 이상 납품해가지고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산 티셔츠, 중국산 모자를 쓰고 보이콧 차이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자면은 나이키 신발 신고 아이폰 들고 밤이 외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얘네들이 머리를 잘 썼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관세 관련된 중요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4월의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확 살아나면서 30억 달러가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 물량이 무려 31,324개나 됩니다. 이러한 기세가 계속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쭉쭉 상승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혹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나만큼 깊다라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과연 그가 말하는 이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욱더 깊숙한 무언가 비밀이 또 따로 있는 것일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 발표 예고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계속해서 사토시를 모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추매했다는 소식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프리온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찰스 에드워즈는 비트코인이 지금 원래 가치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에너지 가치가 13만 달러에 이르는 것인데, 에너지 가치는 채굴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추산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13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9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게 지금 팔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최근에 이런 차트를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름 아닌 금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차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대로 금과 비트코인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간극이 벌어졌을 때마다 냅다 자석처럼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 또 금에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조만간에 둘이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트코인이 금처럼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에 45.4%가 향후 6개월간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고점, 최고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저력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높은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보유량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렉트캐피탈 분석가 이번 주 주봉 조만간에 마감을 하게 될 텐데 93,500달러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라면은 여기는 윗사이클 10만 달러까지의 문이 열리면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와리가리치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과거가 반복된다면 마찬가지로 상방 돌파까지 추가적인 상승, 전고를 뚫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 분석가들은 비트가 95,000달러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5,000달러의 벽을 뚫지는 못했다.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96,000달러까지도 한번 몰아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하베비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93,800, 94,000달러 위에서 머물러주는 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해당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해당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89,000에서 91,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으러 가게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치열한 95,000달러 쟁탈전.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하게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면은 그런 언지를 주게 된다라면은 굉장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람프가 그렇게 금리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대통령 체면 좀 살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소식들 XRP ETF 승인 소식이 나왔죠. 자, 브라질에서 리플 XRP ETF가 승인돼가지고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XRP ETF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SEC가 승인한 프로시어스 트러스트의 XRP ETF 같은 경우는 현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인데 세 가지 종류의 ETF가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울트라 숏 포지션 ETF, 두 번째로는 울트라 XRP ETF, 세 번째로는 또 프로시어스 숏 XRP ETF. 세 개 중에 두 개가 숏이야. 왠지 재수가 없는데 이거 은근히 매기는 거 아닌가? 자, 어찌됐든지 간에 XRP 선물 ETF가 먼저 출시가 되었으며 거래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선물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현물도 조만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분석가 마스터 아난다 같은 경우는 XRP가 조만간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2평, 9, 10, 20, 25, 50 EMA 선과 200일 단순 2평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기 및 중기 상승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분석을 남긴 데 이어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대입해봤더니 주요 목표 가격 1.618짜리 4달러 50센트, 2.618짜리 6달러 29센트, 3.618짜리 8달러 8센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존나 크다라면서 XRP의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가즈아. 다음으로는 여러 기업들이 솔라나를 기업 재무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솔라나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특히나 스테이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테이킹 기능이 굉장히 솔라나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유펙시와 GSR은 솔라나 트레저리를 구축할 계획이며 디파이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은 65,305개의 솔라나를 추매. 또한 솔스트래터지스 같은 경우는 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서 솔라나 매입을 위한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고성능 금융 운영 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더라 라는 내용인데, 자, 솔라나도 만만치 않다. 솔라나도 가지가. 자, 그런가 하면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루프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놈의 해커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차트 분석 몇 개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준 커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 이 추세저항 꺾을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칠가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는데 추세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더 큰 상승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그런가 하면은 플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지 확인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0.77달러 해당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는 얼마 전에 SKT 유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SKT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피해를 100% 책임져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라고 하니까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해당 보험 들어야 되겠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해외 출국자들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도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이번 주 화이팅 한번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광주댓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